6개월, 저는 6개월도 어찌 보면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죠.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중간에 뭐가 터졌냐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윤심이 내부 총질이라고 봤구나. 예, 그렇게 봤구나. 굉장히 껄끄러워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윤리 과정에 영향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면 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모멘텀이 생긴 거죠. 문자 노출 전과 후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예, 예. 갑자기 그 문자 때문에 윤심이 윤리에 작용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자기 명분이 또 생긴 거예요. 조 의원님 어때요?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당사자라면요. 그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침착하게 한 발짝 들어 물러나서 과연 왜 대통령은 나를 이렇게 봤을까?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동정심도 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랬으면은 아마 대통령 찾아가서 왜 그랬습니까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 금요일에 이제 전국 상임위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놀랐던 장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상임위 열리기 전에 제안을 하나 했죠. 비대위로 가되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 안도 같이 좀 표결에 붙여보자.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석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입니다. 40명 중에 10명이 찬성. 4분의 1 찬성. 사실은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박수영 의원. 지금 그 10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당헌까지 바꾸어 가면서 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께도 여론을 이렇게 여쭤보면 좀 집권당이 좀 너무 이게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놀라셨어요? 그날 그 표 막상 수법 여러분. 저는 안 놀랐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도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고 예. 또 친 이준석계가 있습니다. 사실 4분의 1은 하면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이건 무기명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상임 전국위원들은 비상 상황이라는 절박함이 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10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 보는 것에 더해서 저는 다른 시각을 한번 보면 예. 이게 40명이 참석을 해서 29명이 찬성했다. 4분의 3이 찬성한 거 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이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건. 네. 그런데 문제는 제적 수가 얼마냐면 54명이에요. 맞습니다. 그중에 40명이 참석해서 29명이 찬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정당 역사상 처음 다룬다고 하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참석자 40분의 29가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제적 54분의 29명이 찬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자면, 그렇게 보면 그 중대한 문제를 과반이 찬성으로 겨우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